멋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순 읽어주는 남자 손이남입니다. 도시에는 도적이 있고 산에는 산적이 있듯이 바다에는 해적이 있는데요. 특히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7세기 이후부터는 강도 집단 중에서도 해적의 악명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 중에는 상선을 약탈하며 억만금을 차지한 해적도 있고 왕에게 인정받아 해군의 사령관으로 군림한 해적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전설의 해적 탑5 지금 시작합니다. 5위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은 16세기 잉글랜드 왕국의 해군 장성이자 사략선을 지휘했던 해적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계 일주를 완수한 모험가이기도 하죠. 그는 친구 존 호킨스와 함께 카리브해를 탐험하며 스페인의 도시와 화물선을 습격해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적 함대라 불리는 스페인 해군을 교묘하게 따돌리며 명성을 높여갔죠. 이후 자신의 원정대를 이끌고 스페인 대로 향해 약탈한 재물의 일부를 왕실에 바치는 사략 활동을 펼쳤으며 1580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며 명성을 더욱 드높였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스페인 제국의 무적 함대와의 일전을 앞두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 기사 자위를 내림과 동시에 잉글랜드 함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요. 그 기대에 부응하듯 카디프 해전을 비롯하여 수차례 스페인 함대와 보급선에 대한 기습 작전을 성공시켜 무적 함대 출전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전에서는 부사령관의 지휘를 망각하고 대열을 이탈하여 멋대로 낙오한 스페인 함선을 공격하는 등 해적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후 해적으로 복귀하여 스페인 제국의 황금 수송 선단을 습격해 수많은 금과 은을 획득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갔으나 1596년 56세의 나이로 병에 걸려 배 위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철제관에 넣어져 수장되었다고 하네요. 4위 사무엘 벨라미. 사무엘 벨라미는 포브스가 선정한 역대 약탈한 보물 액수가 가장 많은 해적 1위를 차지한 해적입니다. 보통 선원으로 시작한 그는 1700년대 초 보물선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났다가 실패하고 해적이 되었는데요. 생애 동안 50척이 넘는 배를 약탈하여 수많은 보물들을 약탈했고 그의 배는 항상 보물로 차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웅변술도 뛰어나 선원들이 주인처럼 따랐다고 하네요. 그는 생전에 수많은 배들을 약탈했지만 최고의 성과는 1717년 2월에 노예 700명, 각종 연장, 의류, 설탕, 금과 은 4.5톤을 싣고 있던 위다호라는 300톤급의 노예선이었습니다. 당시 노예선은 적재량은 물론이고 노예가 죽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 속도를 중시해서 건조되었는데 그 점을 마음에 들어한 벨라미는 이 배를 자신의 기함으로 삼고 자신이 쓰던 배를 노예선의 선원들에게 타고 가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원을 함부로 죽이지 않아 벨라미는 자비로운 것으로 유명했고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을 로빈훗의 부하들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전설의 해적은 황당하게도 1717년 4월 26일 거대한 폭풍에 휘말려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146명의 선원 대부분이 익사하고 9명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중 7명이 체포되어 전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1998년 7월 바닷속에 가라앉은 벨라미의 배가 발견되었고 그의 배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황금과 보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3위 바솔로뮤 로버츠. 검은 남작으로도 불리는 바솔로뮤 로버츠는 당시의 해적들 중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해적이었는데 그는 잘생긴 외모에 키도 컸고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녔으며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고 차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아프리카를 왕래하던 상인이었으나 항해하던 도중 해적에게 붙잡혀 해적선에 머물게 되었는데 프린시페 섬의 총독이 보낸 추격대의 공격으로 선장이 목숨을 잃자 선원들에게 선장으로 추대되어 해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장이 된 이후 로버츠는 남아있던 해적들을 데리고 프린시페 해역에서 도망쳤는데요. 며칠 뒤 마다가스카르 등지의 해적들을 일일이 소집하여 해적연합을 조성한 그는 프린시페 섬에 상륙하여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고 총독을 죽여버렸다고 하네요. 이후 약 3년 동안 수백 척의 상선을 약탈하여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그를 뒤쫓던 군함마저 납포하여 함대에 포함시키는 등 함대의 규모가 거대해지자 점차 영국의 무역 회사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온 유럽을 들썩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당시 해적 토벌로 유명한 50문의 대포로 무장한 영국 해군 군함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공격을 받을 당시 선원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군함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버츠는 선원들을 독려하며 전투를 벌이려 했으나 군함이 발사한 포도탐에 목구멍을 막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그 시체는 해군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부하들이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하네요. 해적들의 황금시대는 로버츠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고 평가할 정도로 당시 로버츠가 미친 영향이 거대했다고 합니다. 2위 헨리 모건.
헨리 모건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백전백승의 명장이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해군 사령관까지 역임했던 대해적입니다. 그는 20살부터 27살까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해적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서 해적이 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잉글랜드 보병대에 입대하여 사락선에 승선해 자메이카를 약탈하며 해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탑승한 사락선 선장의 추천으로 모건은 선장으로 승격하여 납포 허가증을 받게 되었고, 다른 동료들이 이끄는 사락선 함대와 함께 중앙아메리카에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누구보다 많은 전리품을 자랑하며 유명세를 타던 그는 자메이카 지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자메이카의 해군 사령관에 임명되는데요. 이후 쿠바 해안에 자리 잡으며 카리브해 보물 집결지인 대도시 포토벨로로 향했으며 도망치는 에스파냐 함대를 추격하여 괴멸시켰는데, 이때 그가 잃은 병사는 고작 18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는 100만 개의 금과 은, 엄청난 수의 노예, 화약, 무기, 실크, 향신료 등 수많은 보물을 약탈했으며 이는 스페인 식민지 보유량의 4분의 1이나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마누엘 파르달 리베로 제독이 자메이카의 마을을 급습하여 파괴하고 불태우자 쿠바 동쪽 해안에서 해전을 벌여 그를 죽이고 승리하였으며, 그의 용맹함에 대한 상으로 그의 함대는 끊임없이 보충되어 36척의 배와 2,000명의 병사와 해적들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식민지인 파나마를 점령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잉글랜드와 스페인은 평화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에게는 공격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공격을 감행해 스페인군을 물리친 뒤 약탈을 벌였고, 이 죄를 물어 런던으로 송환되어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잉글랜드와 스페인이 다시 전쟁에 돌입하게 되자 왕에게는 엄청난 보물을 지불하고 사면되죠. 이후 찰스 2세로부터 기사자위를 수여받고 다시 자메이카 지사로 임명되었으며 52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부를 누리며 풍족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1위 정일수. 정일수는 중국 청나라 때 존재하던 해적으로 몇 안 되는 전수를 누렸던 해적 중 한 명이자 여성 해적입니다. 당시 중국 광동 지방에서 활동하던 해적단의 선장 정을의 첩으로 들어가며 남편의 재산 절반을 얻어냈으며, 남편인 정을이 사망하자 남편의 부하, 동성 연인, 의붓 아들이자 공인된 후계자인 장보자와 함께 선단의 정권을 쥐게 됩니다. 1807년부터 3년 동안 5만 명 이상의 부하와 1000척 이상의 해적 선단을 거느렸으며, 그녀의 해적 선단은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을 지배했고 당시 강대국의 어떤 해군보다도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포로가 되었던 서양인들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5만 명에 가까운 해적 집단의 대부분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포로가 된 배의 선장이나 항해사 등 고급 선원들은 본보기로 모두 다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다고 하네요. 당시 남중국 일대 해안에서 활동하던 중국의 해적들은 남색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배에 여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다는 뱃사람들의 미신 때문에 퍼진 동성애 문화가 해적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해적 행위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나가는 배들과 영국, 포르투갈 등 자신의 해적 행위를 방해하는 국가들의 해군마저 격퇴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항해 1810년 영국, 포르투갈, 중국 등이 정일수의 함대에 대항할 연합함대를 구성했는데, 중국 황제는 이 충돌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해 그녀에게 사면을 제시하게 됩니다. 정일수는 황제의 사면 제의에 응하여 정부 관리자와 협상한 끝에 그녀와 그녀를 따르는 7,000명의 해적들은 배와 무기를 버리고 은퇴하는 대신 자신들이 약탈한 보물들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도박장을 경영하며 부유하게 살다가 69세의 나이로 마카오에서 편안하게 죽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바다의 지배자로 군림한 전설의 해적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말이지 바다에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대해를 항해하던 상선들은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 100척에 이르는 대규모 선단을 이뤄서 대서양을 건넜다고 하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추천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순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안녕.